예, 저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고, 또 여기 우리 집권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점을 쭉 지적해 보겠습니다. 21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다시피 도덕적 해이입니다. 빚 갚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빚 안 갚고 장기 있으면 탕감해 준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돈 갚은 사람들은 뭐냐? 이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빚 갚은 사람은 호구냐? 아시다시피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 소상공인들 절절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는데 이게 뭐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 제가 바보입니까? 이런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국민 혈세로 사적 채무를 탕감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례없는 방식입니다.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민간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일부 채무제조정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은 이 국민 혈세로 이 사적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저는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시작되면은 그 다음 세금으로 빚 탕감 요구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문제, 그리고 형평성,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 모두 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역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고 이게 과연 실속 있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냐, 실제로 도움되고 우리 신용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거의 없는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고 2020년에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에도 사실은 역행하는 지금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지금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거의 60%가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저소득이지만 투자 뛰고 알바하면서 성실 상환하는 사람은 애초에 탕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대출 안 갚고 차라리 버팅길 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역시 뭐 기준을 설정하면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만은 단 하루 차이로 또는 한 달 차이로 이게 배제되는 부분에 그 불만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이전에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새출발 기금은 2020년 4월 이후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이 사각지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그리고 빚 탕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신용정보에서도 일단은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 장기 채무 재조정해서 장기 상환으로 가는 부분은 여전히 신용정보 등록에 유지가 됩니다. 빚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우대를 받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금융재정에서 4천억, 금융회사에서 4천억인데 금융업권별 관계자 이 4천억은 금융권하고 대화가 됐느냐, 업권별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업권별로 채권의 질이 다 다를 텐데 사실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은행권은 오히려 양호한 채권에 상대적으로 규모도 적은데 부실한 대부업체, 상호 저축은행 등등은 돈 낼 여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재원 조달 못하면 결국 이 프로그램도 우습게 된다. 그러면 또 재정으로 더 퍼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돈 있는 곳에서 돈 더 내라 하면은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느냐. 그러면 소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의 주주이익 강화 문제, 이거하고도 배치되는 문제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도박, 유흥, 코인, 주식 투자 빚도 탕감을 하겠다. 업종 제한 없이 탕감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 부분도 살펴보시라. 과거에 원금 감면 그러면 받은 사람들 이번에 이 대상이 되면 또 탕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도 없다. 그러면 한 번 받고 또 세월 지나고 또 탕감받고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뭐 일괄 개입의 매입의 문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할게요. 개인의 사적 채무의 원금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에 재정 투입을 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습니까? 이번이 최초죠. 네, 그건 최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할 때는 재정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배드뱅크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자꾸 코로나와 연계시키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2018년 6월 이전 7년 이상 된 채무 대상입니다. 코로나는 2020년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경제 어려움이 반복될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 선의는 이해를 하나 앞으로 경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굉장히 우리 민생 경제는 어려움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기적으로. 이럴 때마다 국민 혈세로 개인의 사적 채무를 어렵다고 탕감해 줘야 되느냐. 네, 윤정하겠습니다. 네.